안녕하세요, 손치콕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비디오는 전 세계 관객 역대 평점 1위에 빛나는 시대의 명작, 바로 이 영화 쇼생크 탈출입니다. 저는 95년도 개봉 당시에는 극장에서 못 보고 비디오로 봤는데 보자마자 스토리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때는 드라마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정말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흥미진진했어. 흔히 사람들이 TV에서 이 영화가 나오면 무조건 끝까지 보게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흡입력이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94년도에 개봉했는데 그 당시엔 흥행적으로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95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큰 주목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쇼생크 탈출은 세계 최대 영화 사이트인 IMDb에서 관객 역대 평점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객의 평가가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여기 표지를 보시면 팀 로빈스 있죠? 여기는 모건 프리먼. 이 두 사람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먼저 팀 로빈스는 쇼생크 탈출에서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는 엘리트 은행원 앤디 듀프렌 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모건 프리먼은 이 영화에서 장기 복역술 레드 역으로 앤디와 진한 우정을 나누게 되죠. 팀 로빈스의 대표작은 플레이어, 허리서커 대리인 미스틱 리버가 있습니다. 첫 주연을 맡은 플레이어에서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나온 미스틱 리버에서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해 PTSD에 시달리는 피해자로 열연하여 광기 어린 연기를 리얼하게 해내면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게 되죠. 팀 로빈스는 96년도에는 데드맨 워킹을 연출하면서 감독으로서의 탁월한 능력도 인정받게 됩니다. 또 다른 주인공인 모건 프리먼의 대표작은 드라이빙 미스테이지, 용서받지 못한 자, 세븐, 브루스 올마이티, 밀리언 달러 베이비 등 수없이 많은 명작에 출연했어요. 모건 프리먼은 밀리언 달러 베이비로 제7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쇼생크 탈출의 감독은 그린마일, 마제스틱, 미스트로 유명한 프랭크 다라본트입니다. 저는 쇼생크 탈출이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데뷔작이지만 그의 최고작이라고 생각해요. 톰 행크스 주연의 그린마일도 괜찮았지만 저는 미스트를 정말 흥미롭게 봤어요. 평화로운 마을이 갑자기 정체불명의 안개로 뒤덮이게 돼요. 그래서 안개 속에서 괴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마트에 고립돼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스테리 공포영화로서 정말 흥미로운 작품이었어요. 쇼생크 탈출은 공포영화의 진짜 대가인 스티븐 킹의 소설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을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직접 각색해서 만들었어요. 저는 쇼생크 탈출을 생각하면 항상 맥주가 생각나요. 옥상 명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그걸 보면 진짜 맥주를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치킨에 맥주 한 잔 때리면서 쇼생크 탈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치킨을 포장해서 가져왔어요. 역시 맥주에는 치킨이 최고죠. 일단은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시원하게 냉동실에 넣어놨었어요. 일단 한 잔 하겠습니다. 아유, 거품이 좀 많이 달렸네. 역시 시원하네요. 일단 그러면은 치킨을 좀 이거 보세요. 치킨 지금 바로 튀긴 겁니다. 죽이죠. 일단 시식을 좀 해볼게요. 치킨 다리 소금도 찍고 역시 치킨은 첫 맛이 제일 맛있어요, 진짜. 역시 궁합이 최고야.
발골 들어옵니다. 발골. 아, 진다. 저는 치킨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전 날개예요. 날개가 제일 맛있어. 저희 와이프도 날개를 좋아해서 맨날 싸웁니다. 기가 막히다. 쇼생크 탈출의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947년에 미국의 메인주 포틀랜드에 유능한 여행가 앤디 두프레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아내와 그녀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이후에 악명 높은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되게 돼요. 교도소에서 비인간적인 대우와 수감자들 사이에 성폭력 등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이러한 고된 삶이 앤디를 더욱 힘겹게 만듭니다. 앤디는 처음부터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며 교도소생을 부정하면서 적응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레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레드는 물품 반입이 금지된 교도소에서 대부분의 물건을 구할 수 있는 능력자였어요. 돌을 수집하고 다듬는 취미가 있었던 앤디는 너무나 무료한 교도소 생활에서 돌을 다듬을 수 있는 작은 망치를 레드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해요. 앤디는 레드와 차츰 친해지면서 교도소 생활에 적응해 나가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까마귀를 기르며 도서관을 관리하는 브룩스와도 친구가 됩니다. 어느 날 앤디가 동료들과 감옥 지붕에 방수 작업에 동원되어 일을 하던 중에 악질 간수인 헤들리가 동생이 죽어 악당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엿듣게 돼요. 이에 앤디는 위험을 무릅쓰고 간수장에 다가가서 유산에 떼어질 세금을 감면받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헤들리는 앤디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앤디의 동료에게 시원한 맥주 3병씩을 마시게 해줘요. 이 장면에서 앤디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옥상 장면에서의 카타르시스가 대단했어요. 자, 한잔 하겠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퍼지면서 모든 간수들이 앤디에게 세금 일을 부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침 불법으로 얻은 돈을 세탁하고 관리해달라는 소장의 부탁까지 듣게 되면서 다소 편하게 교도소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앤디와 함께 도서관을 관리하는 브룩스가 동료 수감자를 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브룩스가 50년 만에 가석방이 승인됐는데 브룩스는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었어요. 이를 모르고 작별 인사를 했던 동료가 브룩스에게 변을 당한 것이죠. 브룩스는 결국 가석방이 되지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끝내는 모텔 기둥에 이름을 새기고 목을 메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앤디는 더욱 교도소 생활에 환멸을 느끼게 돼요. 한편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톰이라는 20대 절도범이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되어 앤디와 친해져요. 부양할 가족이 있었던 토미는 앤디에게 검정고시 시험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공부를 하던 중 토미는 앤디가 누명을 쓴 경위를 듣고 앤디의 아내와 정부를 살해한 진범 엘모 블레치를 전에 수감되었던 교도소에서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앤디한테. 앤디는 이를 듣고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얻기 위해 노통 교도소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요. 그러나 소장은 이미 앤디에게 불법적인 장부 관리를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앤디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앤디의 요청을 딱 잘라 거절한 뒤 앤디를 괘씸죄로 독방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토미를 밤중에 몰래 불러내서 헤들리에게 총살 명령을 내려요. 교도소장은 탈옥해서 총살했다고 오명을 씌우게 돼요. 이 장면에서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났어.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 이것 또한 앤디의 스토리와 조금 맞물려 있어요. 서브플롯으로. 그 앤디도 누명을 썼고 이 친구도 토미도 누명을 쓰고서 살해가 된 거죠. 국방에서 풀려난 앤디는 다시 교도소 일상을 영위하지만 어딘지 의욕을 잃은 모습이 돼요. 그는 레드에게 멕시코의 바닷가 마을 지와타네오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중에 레드가 출소하면 텍사스 포트 행콕으로 찾아와서 메시지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저 못대 앤디는 나오지가 않아요.
간수들이 앤디의 방을 막 들여다보니 앤디는 감쪽같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진짜 뿅 하고. 소장이 직접 앤디의 감방을 수색해보니 앤디는 16년 전 레드에게서 구했던 조그만 암석망치와 여배우 포스터 있잖아요. 포스터를 이용해 벽을 뚫어 쇼생크 교도소에서 탈출하는 것이 밝혀져요. 아, 이 장면에서 정말 전율이 쫙 너무 통쾌했어요. 앤디는 자신의 바지 주머니 한쪽을 뚫어서 조금씩 벽을 파내서 생긴 흙을 교도소 운동장에 몰래 버리는 수법으로 탈옥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탈옥 당일에는 앤디는 벽을 뚫은 지점으로부터 수백 미터 되는 하수구를 통과한 끝에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을 한 거죠. 앤디는 탈옥한 날 아침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12곳의 은행에 들러 교도소장의 비장을 모두 인출해가지고 멕시코로 잠적합니다. 멕시코를 잠적하기 전에 교도소장과 쇼생크의 모든 부패 그리고 살인에 대한 자료와 장부를 언론에 확 뿌려버려요. 정부 당국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서 교도소에 들이닥쳐요. 간수상 헤들리는 체포되고 궁지에 몰린 교도소장은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 이후 레드는 40년이라는 형기를 마치고 드디어 가석방이 승인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브룩스와 마찬가지로 바깥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요. 그러나 레드는 앤디와의 그 약속을 떠올리며 브룩스와는 달리 삶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 대신 레드는 주거 제한구역을 이탈해가지고 앤디가 말했던 포터 행콕을 찾아가요. 어딘지는 모르겠어. 포터 행콕. 레드는 돌담을 따라 떡갈나무 아래로 다가가서 앤디의 편지와 약간의 돈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멕시코 지오타네우 마을에서 레드와 앤디가 재회하면서 영화가 진짜 감동적으로 끝이 나요. 샷 자체가 롱샷으로 보여져요.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대사도 없고 그냥 그 분위기만을 보여주는데 마지막까지 그 장면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쇼생크 탈출을 아주 빈틈없이 잘 짜여진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제목에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주인공의 앤디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탈옥에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관객들에게 기대하게 만들죠. 그게 아주 탁월한 선택이야. 그에 부합하게 관객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탈옥에 성공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히치콕 아시죠? 히치콕. 그리고 히치콕의 북북서로 기술을 돌려라. 오명처럼 누명 쓴 남자가 거대한 세력에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만들어진 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세련되어 보이는 미장센과 장면들로 채워져 있고 탄탄한 이야기 구조를 보여줍니다. 명작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몇 번을 봤는데 결말을 알고 봐도 너무 재밌어요. 앤디와 레디의 캐릭터한테도 정말 푹 빠지게 돼요. 주인공 앤디가 교도소 스피커를 통해 수감자들에게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노래를 틀어주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나요. 원작자 스티븐 킹이 자신의 소설을 영화한 작품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며 인간의 우정과 자유를 깊이 있게 다룬 명작 드라마 쇼생크 탈출. 가슴 따뜻하고 정말 치밀한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싶으시면 완전 강추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 영화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작년에 개봉 30주년을 맞이해서 리마스터링 개봉을 했었고 현재 쿠팡 플레이, 웨이브, 애플 TV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얘기도 하고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치킨도 먹고 이런 게 작은 행복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쇼생크 탈출의 명대사 하나 해보겠습니다. 팀 로빈스가 연기했던 앤디의 대사입니다. 희망은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쁘게 살든가 아니면 바쁘게 죽든가. 죄송합니다. 외국 대사라 이게 뉘앙스를 잘 모르겠어요. 바쁜 일상에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한 줄기 단비를 내려줄 그런 영화 쇼생크 탈출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I'll be back.